오늘 아침 굿모닝 시카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19일 화요일 굿모닝 시카고 데일리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2025년 새해 1월부터 6,800만 노년층은 월 사회 보장금 $50씩 오르지만 메디케어 의료비는 $10를 더 부담하게 되면서 $40의 혜택을 더 받게 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초대형 이민자 추방 작전에 군을 동원하기 위해서 국가 비상사태 선포할 계획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리노이주에서는 발표 직후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부터 트럼프 당선인은 저소득층 정부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를 절반 이상 축소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화당에서는 팬데믹 시절 40% 이상 늘어난 메디케이드 자격자들을 원위치시킬 방침이라고 시사했습니다. 연방법무부가 세계 최대 검색 엔진 업체 구글의 온라인 검색 시장 독점을 해소하기 위해 웹브라우저 크롬의 강제 매각을 요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 대학에서 공부하는 외국 학생의 국적별 분류에서 인도가 중국을 제치고 1위에 올랐습니다. 어제 오전 뉴욕 맨하튼 한복판에서 50대 노숙자가 일면식도 없는 거리의 시민들에게 흉기를 마구 휘두르면서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저가 항공사 스프릿 항공이 법원에 파산보호 신청을 했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인플레이션 압박과 고금리 부담으로 영업을 계속하기 불가능한 상황에 몰렸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인들도 다수 거주하는 시카고 서버브 베링턴의 한 고급 주택가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40대 여성이 사망했습니다. 시카고 크리스천 코럴의 제11회 정기 연주회가 오는 12월 8일 시카고 언약장로교회에서 열립니다. 성경을 읽으며 영적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보다 외로움을 덜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미국 장로교회가 수십 년 동안 성도 및 기부금의 상당한 감소로 인해서 사무실과 사역 재구조화의 일환으로 12명의 본부 중앙사무처 직원을 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는 새해 1월부터 6,800만 노년층은 월 사회보장연금이 $50씩 오릅니다. 그러나 메디케어 의료비는 $10를 더 내게 되면서 $40의 혜택을 더 받게 됩니다. 매년 물가 인상과 이용도를 감안해 조정되고 있는 사회보장연금과 메디케어 파트 B의 프리미엄이 확정되면서 2025년 1월부터 적용되는데요. 6,800만 명의 은퇴자와 장애인, 생존자들이 받고 있는 사회보장연금은 2025년 새해 1월부터 조정률이 2.5%가 적용돼 한 달 평균 $50씩 오르게 됩니다. 이로써 혼자 사는 사람들의 월 평균 사회보장연금액은 $1,927에서 새해 1월부터는 $1,976로 약 $50 오르게 됩니다. 부부 수령액은 한 달 평균 $3,014에서 $3,089로 $75가 인상됩니다. 이에 비해 메디케어 파트 B의 프리미엄 월 보험료는 $174.70에서 새해 1월부터는 $185로 $10.30, 5.9%가 오를 예정입니다. 메디케어 파트 B의 월 보험료는 전년과 비슷하게 오른 것이지만 올해 들어서 물가 인상률이나 사회보장연금 조정률보다는 더 인상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초대형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에 군을 동원하기 위해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계획임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리노이주에서는 발표 직후 경각심들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제이비 프리츠커 주지사는 그것은 부당하고 위헌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면서 일리노이주 차원에서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또 시카고와 전국의 이민자 옹호 단체는 이미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영구적인 법적주의가 없는 이민자들에게 그들의 권리에 대해 상기시키고 영장이 없이 만약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면 문을 절대 열어주지 말 것을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2025년 1월부터 트럼프 당선인은 저소득층 정보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를 절반 이상 축소할 것으로 예고했습니다. 공화당에서는 팬데믹 시절 40% 이상 늘어난 메디케이드 자격자들을 원래대로 복귀시키고 사기 신청을 철저히 차단하면서 취업 요건을 의무화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양대 정부 복지 프로그램들인 사회보장연금과 메디케어는 손대지 않을 것이라고 공약을 한 반면 ACA 오바마케어에 이어서 저소득층 정부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는 반드시 개선할 것임을 강조해 왔습니다. 첫째, 팬데믹 시절 40% 이상 급증했던 메디케이드 자격자들을 원위치시키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연방법무부가 세계 최대 검색 엔진 업체 구글의 온라인 검색 시장 독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웹브라우저 크롬의 강제 매각을 요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소식통은 법무부의 반독점 담당 고위 관계자들이 지난 8월 구글이 검색 시장을 불법적으로 독점했다고 판결한 워싱턴 DC 연방법원 재판부에 반독점 조치로 크롬 매각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크롬은 구글의 웹브라우저로 미국 시장에서 61%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8월 워싱턴 DC 연방법원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법무부가 제기한 구글 검색 반독점 소송과 관련해서 구글은 독점 기업이라면서 시장 지배력을 불법적으로 남용하고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미국 대학에서 공부하는 외국 학생의 국적별 분류에서 인도가 중국을 제치고 1위에 올랐습니다. 지난 18일 연방국무부 교육문화국과 국제교육연구소가 발표한 오픈도어에 따르면 2023년에서 2024년도 미국 대학에서 유학 중인 인도 출신자는 전년도 대비 약 23% 증가한 33만 1,602명으로 집계돼 약 4% 감소한 중국 출신자를 앞질렀습니다. 인도 출신자는 미국 대학 외국 유학생의 29.4%, 중국 출신자는 24.6%로 두 나라가 미국의 외국 유학생 중에서는 과반을 차지했습니다. 한국 출신자는 3.8%로 3위에 자리했고 이어서 캐나다 출신자가 2.6%로 4위에 올랐습니다. 어제 오전 뉴욕 맨하튼의 한복판에서 50대 노숙자가 일면식도 없는 거리의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면서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긴급 회견을 열고 살인 등의 혐의로 51살의 히스패닉 남성 용의자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어제 오전 뉴욕 맨하튼 일대에서 남성 2명과 여성 1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남성 2명이 사망하고 여성 1명이 크게 부상당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 여성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미국 저가 항공사 스프릿 항공이 법원에 파산보호 신청을 했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인플레이션 압박과 고금리 부담으로 영업을 계속하기 불가능한 상황에 몰렸기 때문으로 풀이됐는데요. 제트블루가 경영난에 빠진 스프릿 항공을 인수하려고 시도했지만 이마저도 미국 정부에 막히면서 결정타를 맞은 것입니다. 스프릿 에어라인은 지난 18일 공식 성명을 발표하고 챕터 11 파산보호 신청을 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스프릿 에어라인은 지난 2년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합병을 시도해왔으며 2차례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연방법원 판사가 항공업계 경쟁에 해로울 것이라면서 스프릿 에어라인과 젯블루 합병에 반대하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한인들도 다수 거주하는 시카고 서버브 베링턴의 한 고급 주택가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40대 여성이 사망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여성은 꽤 유명한 의사로 알려진 인물이라면서 이번 사건은 가정폭력으로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보고 가족 중에 한 명을 용의자로 지목하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건은 지난 17일 오후 5시 40분경 베링턴의 한 고급 주택가에서 발생했고 가슴에 총을 맞아 쓰러진 여성을 발견한 경찰은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사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교계 소식이 이어집니다.
시카고 크리스천 코럴의 제11회 정기 연주회가 오는 12월 8일 시카고 언약 장로교회에서 열립니다. 음악감독 이용함 지휘자는 이번 11회 정기 연주회는 다른 연주회보다 더 특별하게 꾸며질 예정이라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는데요. 이용함 지휘자는 지난 몇 년간 30분 정도의 미사곡과 30분 정도의 성가곡들로 프로그램을 준비해왔지만 이번에는 1시간 반 정도의 오라토리오의 한 작품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 많은 팀원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기도하며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특히 이번 연주회는 악기 편성도 지난 공연들과 비교했을 때 좀 더 규모가 크다면서 하프시코드라는 고악기와 함께 연주를 하기 때문에 청중들에게 조금 색다른 분위기를 선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며 영적 생활을 하는 사람이 교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보다 외로움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국 성서협회가 어제 밝혔습니다. 미국 성서협회가 최근 발표한 성서현황 2024에 따르면 미국인 4명 중 3명이 높은 수준의 외로움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Z세대 여성의 3분의 1 이상이 심각한 외로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성경 참여 척도에서 70점 미만을 받은 성경에 무관심한 사람들 중 22%는 심각한 외로움을 느꼈고 52%는 중간 정도의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반면에 성경 참여 점수가 100점 이상인 성경 참여 응답자 중 11%만이 외로움 수준이 높았다고 응답했습니다. 미국 장로교가 수십 년간 성도 및 기부금의 상당한 감소로 인해서 사무실과 사역 재구조화의 일환으로 12명의 본부 중앙 사무처 직원을 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미국 초대 장로교 교단은 사무실과 사역을 재구조화하고 간소화할 계획을 발표하면서 12개 이상의 직위를 폐지했다고 밝혔습니다. KCBS 날씨 정보입니다. 화요일인 오늘은 오전 중에는 구름 끼고 흐린 날씨 이어지다가 낮부터는 차차 개면서 화창한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기온도 어제와 비슷하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 60도, 밤 최저 기온 44도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엄청난 꿀팁을 알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베스트 프렌드가 되어보세요. 어떻게 하냐면요. 어렵고 힘든 일을 겪을 때 좋은 친구한테 해주듯이 스스로를 다독거려줘 보세요. 긍정적인 뭔가를 겪고 있다면 좋은 친구한테 하듯이 스스로에게 축하해주세요. 또 무언가를 성취하려고 할 때는 좋은 친구한테 하듯이 나 자신에게 격려해주세요. 쉽지 않은 인생. 자신에게 실망하고 자책하면서 스스로를 최악의 적으로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법을 아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보세요. 굿모닝 시카고 오늘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유정임이었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시길 바랄게요. 청취해주신 모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굿모닝 시카고 뉴스는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심 장의사,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